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등을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긴 하죠. 이번에 LS 에코에너지가 올해 1분기 영업실적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역대 1분기 최대라고 한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뉴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LS 에코에너지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7억 원 예상하고 역대 1분기 중에서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최근 4월 17일이죠. 덴마크에 3년간 약 3,051만 달러, 즉 약 420억 원에 달하는 전력 케이블 수주 계약을 체결했었던 게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확충이 진행이 되면서 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력 케이블 수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S 에코에너지는 신사업인 히토류, 해저 케이블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사업 부분인 전력, 통신 케이블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전력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를 하고 있죠. 왜 베트남에서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냐라고 묻는다면은 현재 베트남은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0년까지 도시화율도 50% 달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도 늘어난 것은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 도시화율이 계획된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된다면 더욱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서 LS 에코에너지는 해외 자회사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은 AI 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AI 산업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AI 산업은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는다. 그래서 전력 기업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AI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센터는 기존 센터에 비해 3배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2027년에 달해선 한 국가 연간 소비량에 맞먹을 정도로 AI 산업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이겠죠.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화력 발전이든 전기를 보내려면 전력 케이블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발전소에서 전력 전송 과정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다양한 곳에 거치면서 다양한 전력 케이블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케이블은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하면서 AI 시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LS 에코에너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자면은 이 기타 법인에서 한 달 사이에 약 14만 주 정도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LS 전선인 걸로 좀 밝혀졌고 LS 전선이 지금 현재 왜 LS 에코에너지를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3월 15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바로 그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지금 현재 LS 에코에너지는 2세 오너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3세 오너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 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서 이 지배구조 지분율 때문에
LS 에코에너지가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LS 전선 측에서 입장을 밝혀줘야 하는 것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에서 상당 부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신고가 부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기관에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 한다면은 상당 부분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동향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차트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신사업인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이슈로 지금 작년 말부터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다시금 기존 사업인 전력 케이블이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히토류 관련해서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 히토류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만약에 기관의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지라인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고가 부근이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거든요. 사고 싶어 하는 심리보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즉 저항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시키면서 매물 소화를 시키고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부근에서 다시금 저항을 막고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하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